혹시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지폐가 당신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 떠있는 그 숫자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얼음 조각처럼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아주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역사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조용한 경고음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 하늘이 잠시 섬뜩할 정도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의 그림자 역시 늘 특정한 신호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바로 그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역사가 남긴 경고 신호를 읽어내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소중한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지혜와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위기는 왜 항상 우리에게 예고 없이 마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위기의 씨앗이 아주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의 토양 속에서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의 화랑을 만끽하며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을 때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는 이미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창 경기가 좋다고 여겨지던 어느 평화로운 오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새로 문을 연 레스토랑에서 줄을 서서 식사를 기다리고 있고 쇼핑몰은 최신 유행의 옷을 사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주식시장이 최고점을 경신했다는 희망적인 소식만을 떠들썩하게 보도하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도시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남몰래 생산 라인을 멈추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한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실직 통보, 하루아침에 반토막난 주식 계좌, 감당할 수 없이 치솟은 대출 이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 고요하게 시작된 폭풍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를 깊은 절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외환위기를 한번 되돌아보죠. 당시 서울의 한 대기업 본사 회의실에서는 해외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유치한 것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임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결국 태국에서 시작된 작은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고 한국의 취약한 경제 구조는 그 파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 광장에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금부치를 내놓으며 눈물 흘리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과도한 부채와 낙관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8년, 이번에는 미국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 좋은 교회, 한 젊은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자신의 소득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은 차압딱지로 뒤덮였고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주택들은 텅 빈 유령의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도심의 번화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던 자리에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횡하게 나부끼고 몇몇 가게는 아예 굳게 셔터를 내린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자영업 분야의 침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직관적인 신호일 수 있죠. 카페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젊은 직장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볼까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연일 오르는 대출 금리와 관련된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막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가계 부채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 소비를 위축시키고 심각한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내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매일 마트에서 체감하고 있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경고등입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은 몇 개 되지 않는데 계산대의 숫자는 훌쩍 뛰어넘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저 공포에 떨며 다가올 파도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위기의 파도가 거셀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배의 방향을 잃지 않는 선장의 침착함과 기본적인 항해 원칙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은행 ATM 기기에서 두둑한 현금 다발을 인출해 비상금 금고에 넣어두는 모습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부채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매달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최악의 경우 애써 모은 자산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모든 부채 목록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대출부터 상환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기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잘 정리된 가계부와 구체적인 부채 상환 계획표는 그 어떤 투자 비법보다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부동산 등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을 골고루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이 폭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그 손실을 만회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 짜인 포트폴리오는 마치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원칙의 바탕에는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강인한 마인드셋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비상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치의 생활비를 언제든지 손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정해 비상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는 작은 습관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정기 점검 및 재조정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보유한 모든 투자 자산 목록을 펼쳐놓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마치 자동차 정기 검진을 받듯 주기적으로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금이나 달러, 혹은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국채 같은 자산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세일지도 모르는 것은 위기를 단지 피해야 할 위험으로만 간주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닷컴 버블의 붕괴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을 파산시켰지만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를 꾸준히 분석하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들러 재테크 관련 서적을 읽으며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모든 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투매에 나설 때 당신은 오히려 위기 이후에 세상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탐색하며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그저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힘으로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당신의 마음에 심어줄 겁니다. 경제 위기는 마치 거대한 지진이나 해일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재해와도 같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 자체를 한 개인이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재해를 미리 예측하고 튼튼한 내진 설계가 된 집을 짓고 높은 지대의 대피소를 마련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지어
그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바다를 표류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미리 준비한 튼튼한 서핑보드를 타고 그 누구보다 높은 파도의 정상에 올라 새로운 수평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공포에 휩쓸려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대신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적으로 나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력하게 떠내려가는 난파선의 승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인생이라는 배의 방향키를 굳게 잡고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선장입니다. 결국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막대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